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물어보시든 대답은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대답이 친절하지 않을 겁니다. 3년 좀 넘게 동거한 여자친구가 아무런 징조도 없이 크리스마스에 내가 출근한 사이에 카톡 남겨놓고 짐 다 빼고 차단했는데 연락해도 의미 없겠지? 32살, 27살. 미래가 안 보였다는데 환승이겠지? 환승이거나 정신 차렸거나. 저도 이제 환승 이별을 당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당연히 그 당시에는 기분이 굉장히 나빴고 심지어 환승 이별인지를 몰랐어 나는. 그때는 진짜 눈치가 없어가지고 나도. 그래서 특정 기간 동안 화가 많이 났다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나도 이제 극복을 하고 나니까 그래도 그 친구에 대한 뭐 좋아해서 사귀었을 거 아니에요. 잘 됐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잖아. 그래서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니까 흔한 그냥 이렇게 뭐 발정나서 환승 이별을 한 게 아니라 더 조건이 괜찮은 사람한테 갈아타기 한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얘는 이상한 새끼랑 사귀다가 되게 정상적인 사람 쪽으로 환승을 한 정신 차린 케이스구나. 걔한테 굉장히 잘된 일이구나. 굿포 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나도 마음이 편해지고 기분이 안 나쁘더라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때 저는 굉장히 별로였거든요. 뭐 지금도 별로인 인간이지만 그때는 되게 별로인 인간이라서 성격도 더러울 때고 막 이럴 때라서 그때는 심지어 태토가 좀 있을 때예요. 지금 애겐 흑자라서 여러분이 실망하는 부분이 많을 텐데 태토 흑자는 더 보기 싫으실 겁니다. 그때는 저도 이제 폭력성이나 어그레시브한 그런 면이 좀 강할 때였어서 주체가 안 돼요, 성격이. 그래서 그때는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도 많이 하고 했어서 그 친구가 정신을 차린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친구 주변 사람들은 다들 잘했어 했을 거예요. 행복하게 잘 살고 있겠죠. 그리고 이제 네 경우에도 징조가 없었다고 하는데 아마 있었을 건데 진짜로 만약에 없었다면 그 친구가 진짜 정신을 차린 거야. 그게 다야. 근데 아마 생각을 한번 해봐. 징조가 있었을 거야. 뭐 이렇게 같이 밥을 먹다가 오빠 근데 밥 먹고 뭐 할 거야? 이런 질문 있잖아. 아무 의미 없는 거 같잖아. 아니야. 그 질문에는 오빠 또 밥 먹고 흑자 일쓴지 뭔지 아는 신새끼 방송 들으면서 롤 5판 하고 쳐 잘 거야? 그딴 식으로 계속 살 계획인 거야? 이런 질문이 숨은 뜻이 있는 거예요. 오빠 내년에 우리는 뭐 하고 있을까? 이게 좋을 때는 그냥 뭐 내년에도 우리 행복하겠지 이런 질문이고 또 생각 짧은 애들은 내년에 떡치고 있지 않을까? 뭐 이 지랄 하고 있겠지만 그 질문에는 내가 참을 수 있는 건 올해까지야 오빠. 오르가즘만으로 연애를 할 순 없어. 내년에는 오빠 사람 되는 거 맞지? 이런 숨은 뜻이 있을 수 있는 건데 이런 거를 눈치를 못 채는 사람들은 아무런 징조 없이 이별 당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한 0.1% 정도의 확률로 네 전 여친이 암일 수 있어. 나도 이제 FP니까 이런 상상을 해본단 말이에요. 내가 갑자기 뭐 불치병에 걸렸어. 내가 갑자기 현대의학으로 어찌할 수 없는 어떤 특이 질환이 생겼어. 이러면 나도 난 네가 싫어졌어. 우리만 헤어져. 싫어 잘가 가지마 떠나지마 이 지랄을 할 거라고 시뮬레이션을 200차례 정도 돌려본 사람이니까 네 여자친구도 한 1000분의 1의 확률로 암일 수 있어. 형 근데 그 여자 본인은 비전이 있던 사람이었음? 그렇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죠. 제 전 여친들은 다들 뭐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든 아니면 학벌이 좋았든 다들 괜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문제였지. 이거는 이제 저의 약간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이제 헬스 트레이너고 이렇게 생겼으니까 좀 뭔가 막 섹시한 여자한테 끌릴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는 섹시한 스타일을 안 좋아해요. 뭔가 좀 성실하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순리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한테 좀 끌려요. 저는 애니메이션으로 치면은 아스카 같이 깝싸는 스타일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나루토 볼 때도 사쿠라 개 패고 싶었어요. 근데 배간 쓰는 애 이름 뭐냐? 나루토 와이프 있잖아. 아무튼 그런 친구들한테 제가 끌리고 그래서 예전에 일본 드라마나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볼 때도 주인공 여자 말고 주인공 여자의 라이벌인 깝싸는 애 말고 한 3번째 주인공쯤 되는 뿔테 안경을 쓴 반장 있잖아. 그런 애들한테 끌려. 그런 애들이 숨겨진 몸매가 좋아요. 약간 그런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막 이렇게 약간 섹시하게 나대는 스타일을 매력을 못 느끼고요. 되게 조용조용하고 뿔테 안경 쓰고 막 공부도 좀 잘하고 자기 감정을 잘 표출하지 않고 좀 현명한 스타일인데 까봤더니 오우야 약간 요런 걸 좋아해요. 제가 히나타 같은 스타일 힘순찐 이런 거 좋아해요. 근데 물론 저도 당한 적 있긴 합니다. 힘순찐인 줄 알고 까봤더니 내가 본 게 최대 전투력이었구나.
그러니까 나도 헬트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많이 보니까 사람을 요 왠지 힘순찐이다 대충 알잖아. 느낌 알잖아. 까고 다녀야지만 강한 게 아니라 힘순찐들 있는 거 알잖아. 우리 항상 이렇게 좀 박시한 거 입고 다니고 뭔가 라인이 노출되려고 하면 막 부끄러워하고 이런 친구들 있잖아. 그런 친구들을 제가 좋아하는데 그래서 얘 힘순찐이다 하고 이제 운 좋게 까게 됐는데 힘순찐이 힘을 숨긴 찐따잖아. 원래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는 힘없찐? 힘이 없는 찐따? 뭐 그랬던 경우가 딱 한 번 실수한 적 있어요. 진짜 딱 한 번. 그때 많이 당황했고 말을 잇지 못했고 그때 저는 정말 치사하게 화려한 임기응변 말발로 지켜주고 싶다고 하고 안 했습니다. 쓰레기라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트집 잡아서 헤어졌습니다. 쓰레기라서 미안합니다. 근데 여자분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자분들만 헤어지고 싶은데 괜히 남자친구 트집 잡아서 헤어지고 그런 게 아니고요. 남자들도 저 같은 새끼들이 있어요. 미안합니다. 옛날 일입니다. 나도 지켜주고 싶다던 군발이 있었는데 군인이 지켜줬다는 거는 그러니까 선물인 줄 알고 열었는데 쓰레기통 연 거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거야. 걔는 뭘 받는지 난 알 수는 없지만 사실은 내 꽈추를 지키고 싶었던 흑자. 그렇죠. 저는 저를 좀 지키고 싶었어요. 빨리 헤어지는 게 낫죠. 괜히 쓸데없이 어차피 안 될 건데 뭐 희망 주고 입에 발린 얘기하고 별로 안 좋아요. 빨리빨리 헤어지는 게 낫습니다. 형 쓰레기인 거 다 알아. 괜춘. 군인한테 잠수 이별 당한 거는 그분 작전 중 사망하신 거야. 이 새끼야. 니 알아 이 새끼야? 대한민국 남자들의 인생을 알아? 군인이 잠수 이별이 어딨어 이 새끼야. 어디 있는지 지금 다 찍혀 있는데 GPS를 달고 있는데 작전 중에 사망하신 거라고 이 새끼야. 지금이라도 현충원 찾아가. 무릎 꿇고 울어. 그것도 모르고 흑흑 하면서. 근데 하던 얘기 조금 하자면 이거 조금 제가 남자의 변을 좀 해보자면요. 여자들의 잘못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녀가 썸을 탔어. 남자가 굉장히 어그레시브했어요. 막 달라들었어. 여자가 좀 빼다가 줬어. 근데 남자가 괜찮아 안 받을게.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남자가 갑자기 막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는 거야. 근데 내가 학자금 대출도 있고 취직도 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만나봤자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우리 서로 앞으로 비전도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헤어지거나 아니면 막 트집을 잡는 거지. 밥 먹을 때 이렇게 짭짭대 막 이러면서 괜히 시비 건 다음에 헤어지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게 남자가 쓰레기인 건 확정인데 여자분들도 잘못이 없진 않은 게 이런 경우를 보통 어린 남자들이 해요. 그러니까 30살 넘은 남자가 트집 이별은 보통 안 해요. 애지간하면 30 넘었는데 트집 이별한다? 그거는 제가 어디서 뭐 쇼츠 같은 걸로 봤는데 남자가 좀 성공을 하게 됐어. 성공을 하고 나니까 내 여자친구가 내가 거지였을 때 했던 행동들이 이해가 안 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게 뭐였냐면 여자친구는 번듯한 직장을 다니고 자기는 사업 준비를 하고 있었대. 그렇게 한 1년 만났는데 내가 지금 성공해서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이러다 보니 내가 내 포르쉐에다가 여자친구를 태워줄 때 신발을 좀 안 털고 탔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 않더라. 나는 내가 운전을 좀 돌아서 여자친구를 데려다 줄 때 피곤한 기색을 내뱉지 않더라. 근데 내 여자친구는 내가 거지였을 때 그렇게 했다. 자기 차 타면은 발 좀 털고 타라고 하고 과자 먹지 말라 그러고 어디 좀 멀리 좀 데려다 주고 이러면은 운전 피곤해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기름 한 번은 좀 넣어주지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 내 여자친구 좀 인성 별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새끼는 그냥 헤어지고 싶은 거예요. 얘는 그냥 최근에 사업이 성공해서 포르쉐 타고 이러니까 예전에 만나던 여자친구보다 더 괜찮은 여자를 만나고 싶어서 그냥 트집 잡는 거고 이 어릴 때 20대의 트집은 좀 달라요. 20대 때의 트집은 뭐냐면 여자들의 장점이자 단점이 포장을 잘해. 뭐 요즘에는 남자들도 많이 꾸미는 시대니까 요즘 남자들은 내가 잘 모르겠어. 근데 내가 뭐 한창 연애를 하던 00년대를 생각을 해보면 00년대 남자들은 잘 꾸미지 않아요. 그냥 관심 있는 애들이 옷이나 좀 잘 입는 정도?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남자들이 코디를 하는데 내가 뱃살이 좀 있는 편이니까 뱃살이 들키지 않는 코디, 나는 다리가 짧으니까 다리가 길어 보이는 코디 이러면서 위크 패션을 하진 않잖아. 자기 약한 부위를 포장하는 패션을 하기보다는 그냥 무신사 들어가서 많이 팔린 거, 뭐 예뻐 보이는 거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자기 약점을 숨기는 메이크업을 굉장히 잘하잖아. 그래서 얼굴도 자기가 맨 얼굴에서는 요게 약점인데 메이크업 할 땐 그 약점을 잡아주는 메이크업을 한다든지 헤어도 막 볼살이 이만큼 호빵맨인데 헤어를 통해서 볼살을 가린다든지 가빠가 없는데 가빠가 있어 보이게 하는 뭘 한다든지 뱃살이 존나 많은데 무슨 수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운동화끈 매듯이 막 졸라 맸는지 허리가 잘록하게 만드는 코디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약점을 감추는 코디를 해버리잖아.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20대 때는 그걸 몰라. 30대 이상 되면 남자들도 얼추 다 압니다. 근데 우리 어릴 때는 모르잖아. 그러면 내가 딱 봤어. 근데 가빠 있어. 허리 잘록해. 이야 하고 깠는데 그러니까 포장지는 이만한데 내용물이 이만한 거야. 뭔 말인지 알지?
거지. 그러니까 이게 놀라는 부분이 가끔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자분들의 어떤 체형을 크게 나누면은 대충 한 5가지 정도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남자든 여자든. 근데 여자분들 체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얼굴이 되게 작아요. 목도 가늘어요. 가슴이 커요. 다리가 엄청 날씬해요. 근데 뱃살 빼기가 진짜 지옥의 난이도인 유형의 여자분들이 있어요. 꽤 많아요. 그분들 특징은 진짜 열의 9이 다 그래. 그렇게 생긴 분들은 얼굴 이쁘고 가슴 크고 다리 엄청 날씬해. 다리도 긴 편이야. 근데 뱃살 절대 못 빼, 이 사람들.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어요. 드럼통인 사람들. 그러니까 뭐 동여맸나 봐. 그래서 이제 뱃살을 다 감춘 거지. 그러면 몸매가 어떻겠냐고. 얼굴 작지, 가슴 크지, 허리 잘록하지, 다리 길고 날씬하지. 완벽하잖아. 깠는데 뭐가 막 이렇게 막 흘러나오니까 뭐 이걸 주워 담아야 되는지 이거를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그래서 막 이렇게 좀 주워 담다가 지켜줬죠. 아, 내가 너 지금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조금 더 내 마음을 증명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 지금 내가 널 안고 싶은 건 사랑이 아니라 성욕이야. 난 널 사랑하고 싶은 거야. 참을래. 내가 너 진짜 사랑하는 거를 너가 느낄 수 있게 됐을 때 그때 이 선을 넘겠어. 아니야 오빠. 나 오빠가 나 사랑하는 거 느껴. 아니야. 쉿. 오빠 지금 성욕이야. 성욕으로 널 안을 순 없어. 그건 쓰레기야. 이러고 지켜줘. 근데 사실은 머릿속에 뱃살 이 생각만 있는 거야. 뭔지 알지? 아니면은 되게 여리여리하신 분이야. 다 여리여리하고 팔다리도 길고 하얗고 뽀얘. 근데 가슴이 있어. 끝난 거거든. 하얗고 뽀얗고 여리여리한데 가슴이 있다. 이건 여자 끝난 거거든 이거. 와 진짜 기대하죠. 뭐 어유 핑크 약간 요런 딱 했는데 그 손오공이나 피콜로가 저도 맞대 진심으로 임해주지. 아니 그 옷은 강철로 제작한 옷이다. 120kg지. 여태까지 그걸 입고 싸웠던 거냐? 약간 요런 느낌 있잖아. 그것처럼 리버스야. 그러니까 힘을 제한하는 옷을 입은 게 드래곤볼이고 리버스 드래곤볼로 브라를 푸는데 네 전투력이 전부 저 브라에 담겨 있었던 것이냐? 그렇다. 난 맨몸이다. 내 모든 힘은 저 브라에 들어있었지. 요런 느낌의 여자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애들이 막 절대 지켜. 막 이러면서 상의를 못 벗기게 해. 아 뭐야 오늘 안 되는 거야? 이러고 이제 포기를 하려고 내려가면서 롤링을 하면서 내려가는데 다리가 베베 꼬이고 있어. 골반이 멈추지 않아. 뭐지? 이건 분명히 오케이 신호인데 상하체가 왜 따로 놀지? 해서 혹시나 해서 하체 쪽으로 살짝 공략을 해보니까 바로 힙스러스트 하면서 벗겨줘 바로 나온단 말이야. 빤쭈는 이미 모이스처라이저 하고. 그래서 이제 상체는 절대 안 돼. 알고 봤더니 모든 전투력이 옷에 있는 거야. 나중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2차전은 해야지 하고 이제 1차전 끝나고 좀 쉬었다가 머리카락 같은데 이렇게 만지면서 2차전을 좀 기다리잖아요. 남자들이 또 이렇게 바로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한 5분 10분 정도 머리카락 만지면서 쓰다듬어 주면서 사랑해 뭐 이렇게 막 하면서 슬슬 이제 원기가 충전되는 걸 느끼면 2차전은 이제 하면서 이제 얘도 너 이제 못 물러 이 새끼 하면서 이제 벗기세요 한단 말이야. 라쿤이 솜사탕을 받아서 수달이었나? 수달 새끼가 솜사탕을 사육사한테 받았는데 이 새끼들 그 버릇이 음식을 물에 씻어 먹는 버릇이 있어. 솜사탕을 받아서 습관적으로 물에 씻으려고 넣었는데 다 없어진 거야. 나도 분명히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너구리 맞아? 그러니까 이게 뭐 썸을 한 일주일 탔고 항상 있었단 말이야 분명히. 근데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당했네. 내가 당했네.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경우들이 있으면은 이제 남자분들이 솔직하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싸패 새끼도 아니고 솔직하게 얘기할 수는 없죠. 일반적인 남자라면 민지야 잠깐 얘기 좀 하자. 왜? 우리 헤어지자. 그래 뭐 근데 뭐 이유는 알려줄 수 있어? 너 가슴 너무 작아. 나 네가 뽕보라 한지 몰랐어. 그래서 너 가슴 큰 줄 알고 너가 몸이 되게 말랐는데 하얀데 가슴이 있길래 몸매가 되게 좋을 줄 알았는데 그때 첫날 우리 같이 잘 때 너무 깜짝 놀랬고 나 앞으로도 트라우마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헤어져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남자는 거의 없어요. 이제 싸패 새끼야 이 새끼. 혹은 유정아 우리 헤어지자. 그래 오빠 근데 혹시 왜 그런지 알려줄 수 있어? 너 뱃살 개쩔어. 아니 너 가슴 큰 거 그거 더 이상 어필 안 했으면 좋겠어. 멸치 새끼가 복근 자랑하는 것만큼 웃긴 게 돼지 여자가 가슴 자랑하는 거거든. 너 뱃살 다 빼면 가슴 다 없어질걸. 나는 너 허리 잘록한 줄 알고 만났는데 뭘 어떻게 싸맨 거야. 아무튼 너 뱃살 개쩔어서 헤어지고 싶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남자 없어요. 남자 개멋진 호. 근데 여자도 또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자들만 지금 뭐라고 하는 거 같잖아. 여자도 똑같아. 여자들은 심지어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자충 쿠키? 예전에는 남자들이 성을 주도하는 문화였던 건 확실해요. 이거는 누구나 다 인정할 거야. 그래서 이 남자들 사이에서 뭐 여자가 뭐 명기네, 뭐 어쨌네, 뭐 처녀네, 아니네, 뭐 물이 많네, 적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 근데 사실 이 여자분들의 어떤 기능보다 더 직관적으로 중요한 건 남자의 크기잖아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어떤 남자랑 썸을 탈 때 레이더를 돌릴 수밖에 없어요. 이 레이더를 돌릴 수밖에 없는 게 아무리 잘 맞아도 이게 너무 작으면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작다는 작다가 아니에요. 너무 작다예요. 근데 여자분들 중에서 이런 경험을 하는 분들이 그렇게 적지 않아요. 왜냐면 저도 이제 많은 여성분들한테 들은 얘기라. 그래서 자기들끼리도 항상 썸남이 생기면 일단 사진을 보여줘. 그러면 이제 여자애들끼리 야 실하겠다 뭐 이런 얘기 정도는 하죠. 야 크겠다 뭐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그러면 아 뭘 친년이 막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이제 약간 사귈 듯 말 듯한 뭐 그럴 때 있죠. 이제 친구 한번 이렇게 슬쩍 보여주면은 이제 친구가 카톡으로 묵직하노 약간 이렇게 보낼 수도 있죠. 좀 천박한 집단이라면. 왜냐면 여자분들이 재밌게 예쁘게 썸을 타다가 처음 잘 때는 약간 그래도 로맨틱하게 자고 싶잖아. 나름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속옷도 준비를 하고 오디션도 좀 체크를 좀 하고 향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좀 체크를 좀 하고 이렇게 좀 하는데 요즘에 이제 털 관리는 그래도 쉬워졌죠. 전신 제모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어서와라고 했는데 나는 왕자님을 기대했어. 혹은 뭐 어떤 몬스터를 기대했어. 슈렉 같은 게 들어오길 바랐어. 내 취향이야. 난 왕자님보다 슈렉이 좋아. 약간 요런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난장이가 하나 들어오는 거지. 7난장이가. 근데 7명도 아니야. 1명이야. 좋아. 진짜 심한 경우에는 어떤 타이밍에 신음을 내야 할지 헷갈리는 사람도 있대요. 뭐 저도 제가 직접 받아보진 않았고 들은 얘기긴 한데 그러니까 적당히 이제 나랑 좀 안 맞으면 나는 왕보고 쟤는 소자면 너무 안 맞잖아. 그래서 어차피 깠을 때 이미 요거는 내일 헤어지는 거다 알고 있어. 그래도 일단 그날은 너무 나쁜 기억을 만들어주고 싶지도 않고 또 내가 나쁜 년이 되고 싶지도 않으니까 분위기를 맞춰준단 말이에요. 너무 좋아 약간 요쪽으로 이제 가죠. 그래서 이제 적당히 작으면 이제 특정 타이밍마다 소리를 또 내주고 얘가 좀 애쓰는 것 같으면 뭐 이런 것도 좀 해주고 너무 좋아도 한 번 정도는 해주고 그러니까 너무 좋지 않은데 얘가 최선을 다하는 그때 너무 좋아가 나가줘야지 이 좀 합이 맞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가끔 너무 작으신 분들은 어느 타이밍에 너무 좋아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새끼가 들락날락 하는 것 때문에 를 맞추는 게 아니라 몸을 보고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복싱 같은 거죠. 주먹을 보고 피하는 게 아니라 삼각근의 움직임을 보고 펀치가 나오는 걸 눈치채는 것처럼 이 새끼가 진짜 들락날락 하는 것 때문에 박자에 맞춰서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몸이 움직이니까 몸을 보고 어깨를 보고 삼각근 갈라지는 거 보고 이렇게 소리를 내는 거지. 그리고 이 새끼가 이제 애쓴다 싶을 때 너무 좋아 이런 걸 해줘야 되는데 언제 애쓰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야. 알 길이 없어 지금. 내가 지금 출산도 아닌데 무통주사를 맞은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언제 애쓰는 건지를 모르겠는 거지. 그럼 이제 난감하죠. 근데 여자가 다음날 바로 헤어지자고는 또 못하잖아. 어제 처음 잡고 오늘 헤어지자고 하면은 그냥 무조건 그것 때문이잖아. 그러니까 대충 한 1, 2주 정도를 요즘 좀 바빠서 뭐 준비하는 게 있어서 회사가 뭐 학교가 뭐 친구가 가족이 친척이 하면서 시간을 한 2주 정도 끈 다음에 이제 이별 통보를 하는데 걷다 대고 너 추가 너무 작아서 헤어지고 싶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여자는 없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죠. 그냥 뭔가 나는 대화가 잘 통했으면 좋겠는데 뭔가 좀 티키타카가 좀 안 된달까 뭐 이런 것도 좀 있을 거고 혹은 뭐 상황 얘기 내가 지금 뭐 이렇게 연애를 할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고 뭐 공부를 좀 더 해야 된다 아니면 회사에서 내가 부서를 옮겨서 새로 취직해서 혹은 뭐 어떤 프로젝트를 맡아서 회사에 적응하는데 진짜 온 힘을 다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핑계를 대서 이별을 하는 거죠. 추형들 그래도 업소녀들은 수출을 더 좋아해. 낙담하지 마. 어떤 느낌이냐면 오락실 주인이 돈은 많은데 1-1 스테이지를 못 깨는 새끼를 좋아하는 거랑 비슷하죠. 오락실 주인인데 이 새끼 완전 겜돌이 새끼야. 500원 하나 들고 와서 동전 넣은 다음에 슈퍼마리오를 8-4 스테이지까지 다 깨. 이 새끼 500원으로 1시간 반을 놀아. 발 새끼가. 혹은 테트리스를 하는데 1시간 반 동안 안 죽어. 존나 싫죠. 근데 이 새끼가 주머니는 두둑한데 게임을 개 못해. 계속 넣어 돈을. 이게 이제 업소녀들이 보는 추남이죠. 추남. 그리고 이제 수추인데 지루면 어떻게 이러잖아. 저도 이제 뭐 들은 얘기긴 한데 수추의 지루는 잘 없을 수밖에 없는 게 뭐랄까? 여러분 저글링이라고 아시죠? 이렇게 하는 거. 저도 TV에서 저글링 하는 걸 보고 신기해가지고 한 30분 연습했더니 되더라고요. 지금은 뭐 한 5번, 10번밖에 못할 것 같은데 그때는 그래도 한 1분 정도는 할 수 있었거든. 그때 이제 제가 했던 게 테니스 공이었을 거예요. 작은 공으로는 저글링 하기가 쉬워요. 근데
만약에 축구공으로 저글링을 해보라 해. 하기 힘들어. 농구공으로 저글링을 힘들어. 근데 존나 잘하는 사람들은 농구공으로 저글링을 하죠. 볼링핀으로 하기도 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대추면 여자 입장에서도 대추인 지루는 가게 하기가 힘듭니다. 내가 핸들링 하기에 너무 커. 대형견이야. 근데 호추는 지루라도 약간 테니스공으로 저글링을 하듯이 내가 이 새끼를 나의 기량을 써서 어찌저찌 보낼 수 있는 그런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아실까요 혹시? 이거 남자랑 많이 산 여자는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보통 귤로 하지 않나. 그 느낌을 왜 본인이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장점이 그거밖에 없어요. 저는 뭐 영화를 보든 드라마를 보든 혹은 누군가의 어떤 경험담을 듣든 감정이입을 잘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죠. 그게 제 이제 장점이니까. 저도 이제 소위 남자 많이 먹은 여자들을 아니까 업소녀는 아닙니다. 이것도 이제 그쪽 계열 얘기인데 좀 친하게 지내던 여자분이었어요. 서로 어떤 썸띵 1도 없습니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렇게 좀 섹시한 느낌이 나고 좀 센케 느낌이 나는 여자한테 이성으로 느끼지를 못해요. 저는 되게 히로스의 료코, 아오이 유 약간 요런 계열을 좋아해요. 뭔지 알겠죠? 그 뭐냐 아라가키 유이 약간 요런 계열을 좋아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쪽 계열 여자분들하고는 아예 썸씽이 없어요. 저는 어쨌든 그쪽 계열 좀 섹시한 계열의 여자분이었고 좀 친하게 지내던 분이었는데 이제 그분은 조금 파이팅 있게 사셨어. 너 좀 해? 얼마나 잘하는지 볼까? 약간 요런 느낌이 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분이 엄청 기분 나쁜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니까 약간 남친과 파트너 사이에 그 오묘한 느낌의 남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파트너인데 파트너라고 하면은 자기가 너무 좀 그래 보이니까 남친이라고 말하는 것 같은 그런 관계 있죠. 근데 서로 뭐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고. 근데 그것까지는 오케이. 그러니까 자고 싶을 때만 연락하고 맨날 만나면 술 먹고 자기만 하고 뭐 이런 관계까지 오케이. 뭐 나도 좋아하니까. 근데 이분이 약간 어떤 운동을 가르치는 계열 쪽의 직업이셨는데 어느 날 이렇게 술을 먹는데 살짝 운을 띄우는 거야 이 새끼가. 갑자기 헬스 쪽 아니었는데 그냥 헬스라고 할게요. 같이 일하는 트레이너 동료분 중에 몸이 진짜 좋은 사람이 있다. 아 그래? 뭐 좋겠네. 대회도 뛰고 막 이러는데 진짜 남자가 봐도 몸이 진짜 좋아. 그리고 나는 약간 상체만 키우잖아. 거기는 하체도 진짜 좋더라고. 부를까? 시라를 해서 그분이 너 지금 뭐하냐? 이러고 이제 성질을 확 내고 이제 심하이를 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죠. 진짜 짜증났겠다. 그렇죠. 저는 그쪽 아예 관심이 없다니까요. 진심으로. 저는 이노센트, 순수. 전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뭔가 내가 좀 지켜주고 싶은 그런 쪽이 아니면은 마음이 움직이지가 않아요, 제가. 예전에 로이더 헬창 남친 만난 적 있는데 약 때문에 맥립이 뭐야? 맥립 그 자체였는데 하면서 자꾸 내 거 크지 진지하게 이래서 우참 실패함. 너무 솔직한 여친 약간 그런 느낌? 내 거 크지? 오빠 너무 커. 오빠 대흉군. 아니 내 거 진짜 크지? 오빠 너무 커. 오빠 삼각근. 아니 그거 말고 크지? 오빠 너무 커. 오빠 광배근. 절대 얘기 안 해주기. 맥이라는 화장품 브랜드의 립스틱이야? 맥립? 립스틱은 좀 쉽지 않긴 하죠. 크다고 말해. 립스틱 중에서는 큰 거야? 아니면 작은 거야? 근데 뭐 엄청 예전에 알던 동생이긴 한데 그 친구는 굉장히 좀 자신을 비하해서 여자랑 많이 자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보통 저거를 본인이 자꾸 얘기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립스틱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내가 같이 운동해서 같이 목욕탕 가고 샤워실 가고 하니까 오히려 좀 묵직한 편이었거든. 두 쪽이 튼튼한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걔는 이제 좀 여사친 같이 이렇게 좀 되면 약간 야한 얘기를 일부러 계속 꺼내요. 그래서 야한 얘기 하는 것만으로 불편해하면은 어차피 NG 바이바이 다시는 안 만나면 돼. 근데 이렇게 술 마시다가 야한 얘기 계속 하다가 이제 걔는 무조건 자기 너무 작아서 고민이다. 자기 약간 부른 것 같다. 오히려 이쪽으로 어필을 해요. 그럼 여자애가 뭐래 하지마 막 이러고 뭐래 말이야. 근데 이제 여자애들이 뭐 얼마나 작은데 요게 나오면 이제 끝나는 거야. 무조건 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게 되면 작담배 걔 수법이었어 그게. 근데 걔가 여자를 엄청 잘 만나고 다녔어요.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는데 약간 귀엽게 생긴 그런 스타일이긴 했는데 내꼬 18살 집이 가난해요. 여자친구가 그걸 아는 게 너무 두려워서 일부러 연락도 덜하고 거짓말로 마음이 식었다고 하고 헤어졌어요. 헤어지기 싫었고 너무 많이 좋아했어요. 큰 상처를 줬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괜찮아질까요? 괜찮아질진 알 수 없는데 너가 너무 어려서 어쩔 수 없지만 너가 싸가지 없는 게 뭐냐면 너가 잘못해서 헤어졌잖아. 여자친구는 제대로 된 이유도 모른 채 헤어짐을 당했잖아. 근데 너는 네가 솔직하게 너의 진실된 모습을 고백하는 이 순간에도 너가 그걸 행동해서 보상이 있을지 없을지를 따지고 있잖아. 존나 싸가지가 없는 거야.
너는 거짓된 삶 때문에 여자친구한테 이별을 통보했어. 그리고 이제 진실되어 보려고 해. 근데 이 진실되게 네가 바뀔 때 네 여자친구가 그걸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내가 진실되면 어떤 보상이 있을지 없을지를 따지고 있잖아. 그게 되게 싸가지가 없는 거야. 너가 상처를 준 여자친구한테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보상을 바라지 말고 일단 해야 되는 거야. 네 여자친구가 그걸 듣고 너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해주면 너무 감사한 일인 거고, 아니어도 어쩔 수 없는 거야.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 여자친구가 받아줄 것 같으면 하고 안 받아줄 것 같으면 안 하고 싶은 생각이 만약에 든다면 그냥 하지 마, 너는. 저 친구는 이제 가난하잖아요. 저도 옛날에 뭐 이런저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내가 너무 힘든 상황이 되면 나도 모르게 빌런이 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저 친구가 뭐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일예로 제가 어디서 뭐 쇼츠 같은 데서 그걸 봤어요. 당근에서 어떤 거를 좀 되게 싸게 내놓은 거야. 한 10만 원 받아도 되는 건데 5만 원에 내놨어. 애기용품이에요. 뭐 어떤 애기 엄마가 사기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약속한 시간이 좀 다다르는데 자기 집까지 좀 가져다 달라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안 된다고 말을 하고, 그분이 자기 사정을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어쩌고 저쩌고 해서 좀 가져다 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이분도 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도 애기 엄마인데 안 된다고 하니까 막 욕을 하시는 거야. 이제 거기까지만 나온 데가 있고, 풀 버전으로 나온 데는 그 상대방 분이 사과를 되게 하셨어. 약간 우는 것 같은 느낌으로 자기가 사실은 이러이러한 상황이라서 되게 막 날카롭게 했다, 죄송하다, 막 이런 식으로 사과를 하는 부분까지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좀 되죠. 아기를 키우는 엄마인데 돈은 없고 어떤 도움을 바랄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그래서 뭐가 필요한데 당근을 맨날 찾다가 저렴한 가격에 필요한 게 올라왔고 너무 기쁜 마음에 사겠다고 했는데, 이거 내가 애가 2명인데 애 2명을 안고 버스를 타고 거기까지 가는 게 불가능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되게 정중하게 말을 했는데 좀 매몰차게 그렇게 된 것 같고, 이걸 사야 되는데 못 사는 그 상황이 너무 화나고 짜증나니까 그 화가 이제 그쪽으로 표출이 되는, 그리고 이내 정신을 차리고 이제 사과를 하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것처럼 자기 상황이 너무 힘들고 빡빡하면 남한테 빌런이 되기가 너무 쉽고, 저도 그랬던 적이 되게 많고,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내 기분이 태도가 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보통 사회생활에서 많이 통용이 되는 건데, 좀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 연민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빌런이 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0대 때는 가난 같은 거 고민 안 해도 되는 유일한 나이야. 너가 안 가난해 본 것 같아, 내 생각에는. 10대 때도 가난을 고민 안 하는 게 불가능하죠. 진짜 가난하면. 밥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조금 가난한 거하고 밥을 못 먹는 거하고의 경계가 좀 있어요. 좀 가난한 거는 밥은 먹는데 맛있는 걸 못 먹는다, 먹고 싶은 걸 못 먹는다, 옷을 입어도 내가 사고 싶은 브랜드를 못 산다, 요쪽 계열의 가난하고, 이제 나는 키가 계속 크는데 옷이 없는데 작년에 입던 옷을 입어서 7부 바지가 되어버리고 소매가 짧아버리고, 밥이 없어서 슈퍼에 가서 외상으로 라면을 사서 먹으려고 하는데 가스가 끊겨서 찬물에다가 불려 먹고, 뭐 이런 일이 있는 쪽. 그다음에 이거보다 더한 쪽은 이제 가족에 문제가 생겨서 집이 없어져 버리는, 나는 그래도 집은 있었어. 더 심한 경우는 집도 없는 경우. 요게 많이 달라. 요쪽 계열의 애들은 어린 나이에도 가난 걱정을 안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안 해, 밥이 없는데. 소개받고 고백해서 여자친구 사귀었다고 했던 사람인데 속궁합이 안 맞아서 피니시가 힘들어요. 누구는 만나다 보면 맞춰진다 하고 누구는 절대 안 맞춰진다 하는데, 형 생각은 어떠세요? 그 정도면 맞추기 힘들죠. 그러니까 서로 어느 정도 어긋났을 때 맞출 수 있는 거지, 서로 완전히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데 맞추기는 어렵죠. 근데 중요하게 생각해봐야 되는 거는 그 잠자리가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냐가 중요하겠죠. 이 어린 친구들이 들으면 뭔 소리야 형, 큰일 나지, 그거 안 맞으면 어떻게 사귀어라고 생각할 텐데, 이게 또 결혼 정년기가 되신 분들 중에서는 뭐 그거 아쉽지만, 많이 아쉽지만 그래도 1순위는 아니야, 포기하려면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꽤 있을 거라, 너가 지금 그냥 행복하게 즐거운 연애를 하고 싶은 상태인지 아니면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까지 해서 이렇게 잘 살아갈 생각인지에 따라 달라지겠지. 여친 사귄 지 얼마 안 됐는데 키스도 못 해봤지만 관계가 유지되는 게 여친 정신적 사랑을 하니 확신이 오더라.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욕구 불만인 채로 살아가고 있어. 근데 키스도 안 하는 건 좀 이상한데? 일본 여자랑 썸 타고 있는데 어렵다. 일본 문화 좋아하니까 상담 받고 싶다. 일본 여자 상담? 요거는 디코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또 일본 여자 좋아하죠. 뭐 일본 여자에 대해서 제가 좀 조언을 좀 해드리자면 케바케겠죠. 일본 여자가 뭐 한 명도 아니고 일본 여자는 이렇다 이런 게 있겠습니까? 없겠죠. 근데
근데 저도 이제 쇼츠 같은 데 많이 뜨니까 보는 건데 일본 여자분들이 한국 남자들한테 끌리는 게 애정 표현이 많다가 항상 나오더라고요. 저도 일본 여자, 한국 남자 이렇게 커플링 보다 보니까 쇼츠 많이 뜨고 하는데 일본 남자들은 표현을 엄청 안 한대. 근데 한국 남자들은 애정 표현을 많이 해줘서 좋대. 근데 그 좋은 게 어디 개씨 파남자 같은 새끼가 계속 애정 표현을 하는 거는 애견남으로 보이고 하남자로 보이잖아요. 일본 여자가 한국 남자한테 매력을 느끼는 포인트가 남자다운데 자상함. 그러니까 남자로 치면 어떤 여자를 봤는데 청순한데 글래머 약간 이런 거예요. 뭔지 알죠? 뭐 예를 들어서 섹시한데 공부 잘함, 섹시한데 똑똑함 약간 이런 것처럼 두 가지 매력이 공존하는. 그래서 일본 남자에 비해서 한국 남자가 약간 남자다운 매력이 있어, 외형적으로. 근데 심지어 자상하고 애정 표현을 더 잘해줘. 이러니까 일본 여자분들이 한국 남자한테 좀 매력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좀 공략하면 어떨까. 일본 여자가 바람피는 비율이 높다는 건 어떻게 생각함? 뭐 비슷할 것 같은데 뭐 딱히 더 피고 덜 피고 하겠나? 비슷비슷하지 뭐. 마운자로 질문. 그러니까 마운자로 추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남자든 여자든 그 정도 얘기로 막 이렇게 예민하게 긁혀서 화내고 이러면은 안 맞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오늘 아내랑 아주 조금 트러블이 있었는데 제가 오늘 운전을 할 때 격하게 했나 봐요. 저는 뭐 그렇게 격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그래서 이제 와이프가 운전 좀 살살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운전하는 동안 살짝 냉기가 흐르다가 이제 차에서 내리고 나서 와이프가 저한테 와서 제가 그때 헤드셋을 쓰고 있었는데 요걸 쓰고 있었는데 제 거 헤드셋을 딱 들더니 아까 짜증내서 미안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악수하면서 끝냈거든요. 우리는 룰이 있어요. 아무리 안 좋은 상황이라도 둘 중에 한 명이 사과하면 무조건 100% 받아주자로 약속을 했거든요. 몇 년 전에. 그리고 잘 지켜지고 있는데 아무리 화나도 사과하면 받아줘야 돼요. 약속이에요. 그리고 뭐 그렇게 화나진 않았지만 뭐 어쨌든 먼저 얘기하니까 좋게 잘 풀었죠. 그러니까 이게 좀 사소한 일에 예민하고 날카롭고 사과도 잘 못하고 막 꿍하고 막 이런 사람은 안 만나는 게 맞습니다. 178. 아내가 아이들이랑 키즈 카페를 갔어. 아들이 거기 시설에서 또래 애들이랑 놀고 있는데 같이 놀아주고 있었어. 내가 술래잡기 술래 느낌. 우리 아들 포함한 애들 신났지. 근데 아내가 오더니 우리 애 말고 다른 애들이랑 놀아주지 말라는 거야. 난 좀 소름이 돋았어. 우리 애 재밌으라고 한 거잖아. 대체 무슨 심리일까? 디코로 물어보고 싶었는데 아쉽다. 저는 이제 에스트로겐이 많이 나오니까 조금 이해는 됩니다. 저도 제 아내한테 서운했던 게 사실 거의 없는데 굳이 하나 찾자면 그거였잖아요. 저는 너무 심하게 그러면 안 될 정도로 남들보다 제 아내한테 잘하잖아요. 저는 남들한테는 되게 별로인 새끼인데 아내한테는 되게 괜찮은 사람이에요. 제가 봐도 제 아내한테 저는 나쁘지 않아요. 괜찮은 사람입니다. 근데 제 아내는 이제 가끔 저한테 뭐 말투나 이런 거 좀 너무 좀 차갑게 얘기하거나 좀 그럴 때가 있는데 남한테 그렇게 하는 경우를 지금 10몇 년째 보고 있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한테는 항상 친절하고 항상 기분 좋게 착하게 얘기해요. 본인 기분이 안 좋아도. 근데 아무래도 저한테는 본인이 기분이 안 좋거나 뭐 이럴 때는 좀 차갑게 얘기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저는 그게 좀 싫은 거예요. 저는 반대거든요. 밖에 나가서 남들이랑 안 좋게 엮이면 저는 그냥 빨려나 바로 봤거든요. 그냥 뭐 이제 그러지 않지만 작년부터는 그러지 않지만 재작년까지는 운전하다가 좀 시비 붙고 이러면 저는 바로 내려서 빨려나 바로 박아버리거든요. 근데 제 아내한테는 단 한 번도 욕해본 적 없단 말이에요. 소리 질러본 적도 없고.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좀 과하긴 한데 그러니까 남한테보다 내 가족한테 더 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아마 어렸을 때 아빠 때문일 거예요. 아빠가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아빠가 가족한테는 별로인 아빠인데 밖에서는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직장 동료들, 자기 친구들 낚시를 진짜 중독 수준으로 좋아했는데 같이 낚시 다닌 사람들한테는 엄청 좋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싫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소고기를 사주고 집에 와서 생활비를 안 주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자기 후배가 좀 힘들다고 하면 돈을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너 써라 이러면서 돈을 주고 내가 수학여행인데 수학여행에 용돈을 못 가져가는 이런 일을 이제 너무 많이 겪어서 저는 약간 병적으로 남한테 특히 나한테 피해주는 사람한테는 저도 못했게 하고요. 대신 내 가족한테 잘하자라는 주의거든. 좀 그런 게 좀 있었어. 그래서 178의 아내분도 약간 저 같은 계열인 것 같아요. 네가 아들의 같이 노는 친구들한테도 잘해주는 게 너 아들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고 했지. 근데 아마 네 아내 입장에서는 그걸 보고 지금 상황만 생각나진 않았을 거야. 그러니까 아들한테든 나한테든 평소에 네가 했던 행동들 중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는데 생판 남의 애들한테 그렇게 열심히 술래잡기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모습을 보고 그 에너지로 집에 가서 애한테 더 잘해주고 애랑 목욕 한 번을 더 해주고 나한테 조금이라도 더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드니까 좀 기분이 나빴을 수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아내분이 잘했다는 건 아닌데 애견남으로서 이해를 해보자면 그쪽 계열인 것 같다는 거지. 같이 놀아주고 있는데 너무 뭐라 하는 것도 무한이긴 할 듯. 그래서 아내분이 잘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런 말을 저도 옛날에는 생각나면 좀 뱉는 스타일이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서운한 말을 할 때 아내한테 바로 안 하는 편이에요. 뭐 할 때도 있긴 있겠지만 이렇게 좀 가지고 있다가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서 얘기를 하면 기분이 안 나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좋을 때, 분위기가 좋을 때 언제 어땠었는데 그때 내가 좀 이런 생각을 했어 라고 이렇게 좀 공유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내분도 만약에 좀 좋게 할 거면 그날은 일단 넘어가고 좀 나중에 좋게 얘기를 했었는 게 좋았겠죠. 2억 날려도 2억 날리면 저는 아마 못 만날 것 같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몰래 했잖아. 알고 하면 괜찮아요. 알고 하는 거고 뭐 하는 거면은 상관이 없는데 몰래 한 거는 저는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몰래 했으면 2천도 안 돼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 물론 액수가 너무 커지면 액수가 중요해지겠지만 주식 투자가 도박은 아니니까 도박을 2억 했으면 뭐 답도 없는 거고. 성구님이랑 그나마 제일 크게 마찰이 있던 게 언제예요? 유튜브 제일 잘 될 때. 그때 마찰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와이프는 저한테 화를 낼 때는 그냥 한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소위 이제 가정에 소홀할 때, 돈을 못 벌 때도 화내는 거 본 적 없고, 저 자체가 애초에 그렇게까지 뭐 이상한 짓은 안 하니까. 밖에 나가서 술 담배 하고 뭐 하루 다니고 이러질 않잖아요. 저는 어차피 집에서 게임하고 헬스장 가고 오토바이 타고 이게 다니까. 그래서 뭐 혼날 일 자체가 잘 없긴 한데, 제 와이프가 바라는 건 항상 똑같아요. 저랑 결혼한 이유이기도 하고, 제가 거지일 때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에 대해서 뭐 돈을 잘 벌기를 바라지도 않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거나 이런 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가정적이고 자상하길 원합니다. 근데 제가 유튜브가 그때 막 엄청 잘 될 때, 그때 이제 너무 계속 이제 방송만 하다 보니까 그때 좀 트러블이 있었고, 그래서 그때 한창 딱 잘하다가 수익 정지를 당했었잖아요. 제가 오히려 수익 정지 기간 때 이제 서로 대화를 많이 하고 잘 해결이 됐죠. 이제 저도 아내하고 서로 지키자라기보다는 우리 고쳐보자라고 한 게 있는데, 엊그제도 얘기했지만 외로 시작하는 거를 이제 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남한테는 해도 서로한테는 하지 말자, 이런 느낌. 우리가 남을 볼 때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하면 왜 저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내가 하는 얘기가 그 사람한테 어차피 전달은 안 되니까, 뭐 TV 보다가 뭐 지나가는 사람 보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가족이나 또 부부끼리는 이게 전 좀 많이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쓰레기를 여기 놨어, 여기 이거 왜 놨어? 되게 불필요하고 별로인 얘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아내를 괴롭히려고 쓰레기를 놓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냥 깜빡했을 거 아니야. 답을 사실 자기도 알잖아. 왜 여기 놨어라고 물어보지만 실제로 궁금하진 않잖아. 그냥 깜빡했겠지. 마찬가지로 아내도 내가 생각했을 때 좀 이상한 부분이 있을 때 왜 그래? 왜 그렇게 막 이렇게 하지 않고, 왜를 먼저 하지 않고 본인이 생각하는 걸 그냥 얘기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쓰레기를 놨으면 왜 쓰레기 여기다 놔로 시작하지 말고, 오빠 쓰레기 좀 제때 버려줘 라고 말을 하면, 아 미안 깜빡했어 가 되면서 안 싸우는데, 쓰레기를 왜 여기다 놔또 이러면 타박처럼 잔소리처럼 느껴지니까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서로 고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약간 저는 목소리의 형태라고 생각하거든요. 여자들이 왜 나 사랑해 라고 물을 때 형은 어떻게 대답했어? 보통 실제 장점을 얘기해 줍니다. 실제 그 사람의 장점. 진짜 쓰레기 좀 쓰레기통에 버리자, 우리 네 가족 중 쓰레기 나만 치워. 그거는 좀 심각하긴 하죠. 근데 작년부터는 저도 좀 생각이 바뀐 게, 가족한테 잘하자는 당연히 베이스로 깔려 있는 거고 남한테도 좀 잘해보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엊그제 이제 어디 좀 중국집을 갔어요. 집 근처는 아니에요. 거기 가서 짬뽕하고 탕수육을 먹었는데, 탕수육이 제가 20살 때 노가다 할 때 63,000원을 받으면 한 4만 원 정도를 엄마를 주고 23,000원을 보통 제가 가졌어요. 그때는 이제 물가가 지금보다 쌌으니까 치킨을 먹어도 돈이 남고 피자를 먹어도 돈이 남고, 특히 그때 이제 다른 도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살던 도시에서는 이제 최초로 탕수육 전문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원래 탕수육은 항상 중국집에서 시켜 먹는 건데 탕수육 전문점이 나왔어. 탕수육 위주로 파는 곳. 오히려 짜장면 짬뽕을 안 팔아. 근데 거기 중에 저랑 동생이 너무 좋아하는 집이 있었어. 제 기억에는 그때 탕수육이 10,000원인가 그랬어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대짜가 10,000원인가 12,000원인가 그랬는데 2,000원 추가할 때마다 1인분 추가가 돼. 그럼 저하고 동생은 양이 크니까 대짜에다가 1인분 추가를 2번 플러스 해가지고 항상 시켰었거든요. 4,000원 추가를 해서. 그럼 저하고 동생은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20대 중반 정도까지 탕수육을 소스에 안 찍어 먹었습니다. 저하고 제 동생은 그러니까 어렸을 적에 계속 탕수육을 소스를 아예 뭐 부먹 찍먹이 문제가 아니라 노먹이에요. 소스 뜯지도 않아요. 그냥 생탕수육만 먹어요. 나랑 내 동생은. 삼겹살 같은 걸 먹어도 쌈을 싸먹지 않아요. 그냥 고기만 먹어요.
무조건 그냥 밥과 고기 끝. 그런 스타일이야. 근데 이제 그 탕수육이 짭조름한 맛이 났어요. 탕수육 색깔이 좀 노란빛이었고. 그 이제 추억의 탕수육인데 그 집에서 뭐 그렇게 오래 먹진 못했지만 한 1, 2년 동안 그래도 수십 번은 먹은 것 같아요. 근데 엊그저께 중국집을 갔는데 탕수육을 시켜 먹었는데 그 맛이 나는 거야. 그래서 와이프한테도 방금 했던 얘기 하면서 그 맛이 좀 난다 라고 하니까 와이프도 여기 탕수육 다른 집들하고 좀 다른 맛이다 맛있다 해서 이제 같이 먹고 딱 나오면서 원래 저는 이제 남한테 말을 좀 담거는데 요리를 하신 것 같은 분이 우리 거 튀길 때 본인 것도 좀 같이 튀기셨나 봐. 그래서 사람이 없는 시간대라 이게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탕수육을. 그래서 내가 가서 사장님이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약간 긴장을 하셨어. 컴플레인인 줄 알았나 봐. 내도 생긴 것도 같으니까 뭐 때문에 그러세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탕수육이 너무 맛있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따봉을 했어. 그러니까 그분이 확 이렇게 표정이 펴지시면서 제가 사장은 아닌데 탕수육은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맛있으셨어요? 라고 하길래 너무 맛있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분이 되게 기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 기분 좋게 말 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좀 걸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남하고 대화할 때는 용건이 있을 때 아니면 나한테 피해를 줬을 때였어요. 너 왜 나한테 피해를 줘 때문에 대화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나한테 어떤 좋은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분도 좀 말을 많이 걸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형도 기분 좋으면 당연히 기분 좋죠. 저는 감정 복사가 좀 심하잖아요. 그래서 우는 사람 있으면 나도 울고 화낸 사람 있으면 나도 화내고 이러잖아. 기분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나도 기분 좋더라고. 서양에서는 그런 거 자주 하던데. 그러니까 나도 좀 이제 하려고. 하다 보면 나한테도 좋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세차하면서 옆에 아저씨랑 20분 정도 얘기했는데 재밌었음. 그것도 있어요. 이것도 며칠 전인데 이거 다 한 5일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전부 다. 편의점에 갔다가 헬스장으로 오고 있는데 엄청 예쁜 차가 지나가더라고. 아우디 마크만 봤어. 근데 아무리 봐도 A는 아닌 것 같은 거야. RS인 것 같은 거야. 근데 이제 우리 헬스장 앞에 엄청 큰 세차장이 있잖아. 왠지 세차를 하러 갈 것 같아서 빨리 걸어가서 세차장으로 들어가 보니까 RS7이 있더라고요. 실물로 처음 봤어요. 혹은 처음 인지했거나. 거기서 이제 운전자분이 내려서 세차를 하려고 하길래 제가 이제 죄송한데 차 좀 봐도 될까요? 라고 하니까 그분이 좀 당황하시긴 했지만 예 보세요 해가지고 차 한번 이렇게 쑥 보고 참 멋있다 이렇게 하고 왔는데 옛날이었으면 안 해요. 옛날이 아니라 작년이어도 안 하죠. 근데 앞으로는 좀 그런 걸 해보면 좋지 않을까. 왜냐면 그분 입장에서도 세차를 하러 갔는데 RS7을 산다는 거는 차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일 확률이 높잖아요. 혹은 차를 좀 아끼는 사람일 확률도 매우 높고 M보다 더 안 사는 차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차 좀 구경해도 되나요 하고 멋있다고 따봉하고 가는 거면 되게 좋은 기억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또 근래에도 제가 이렇게 기름을 넣고 있는데 뒤에 어떤 차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솔직히 뭔 차인지 잘 몰라요. 근데 아마도 랭글러인 것 같아요. 지프는 맞고 지프 중에서 뭐 랭글러인지 뭔지 잘 몰라요 제가. 근데 그냥 랭글러 아니고 되게 특이한 색깔이었고 약간 그 녹색 개구리 색깔이고 튜닝을 많이 하신 것 같았어. 그리고 세차 상태가 신차 상태였어요. 그래서 내가 기름 꽂아놓고 가가지고 이렇게 본 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어. 기름 아저씨 넣고 계신데 나보다 한 10살쯤 많아 보이는 아저씨였는데 그러니까 아저씨가 되게 부끄러워하면서 뭐 이렇게 하더라고. 이건 되게 좋은 거잖아요. 서로한테. 나도 좋고 그분도 좋고.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런 걸 많이 해보려고. 카 제킹하는 줄 알고. RS7이면 주변에서 그 돈씨 엄청 들었을 텐데 아우디 좋아하시나 보네. 그러니까 RS7 보기 힘들어요. RS7이면은 2억이 넘죠? 2억 초반인 걸로 알고 있는데 1극후인가? 아무튼 엄청 비싸요. RS7이 2억 전후인데 보통 이제 그 돈이면은 911을 중고로 살 수가 있으니까 오래된 중고 말고 얼마 안 된 중고로 살 수 있으니까 그 돈씨 소리 많이 듣죠. 아니면 돈 조금만 보태면 신차 911이니까. 진주 흑돌이. 나도 꼭 감사하거나 맛있으면 감사함을 표하는데 저번에 다리를 하나 잃으신 분이 있어서 서비스도 너무 좋았고 기분 좋아서 감사하다고 했는데 방어 심리인지 불친절하게 대답하셨는데 기분이 2배로 안 좋았었던 기억이 2주 정도 갔어. 그때부터 안 하게 되더라. 형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닌데 혹시 이런 일 일어나도 큰일 아니고 계속하면 좋은 일 많다고. 저는 근데 어떤 마음인지 알아요. 제가 그런 놈이었어서. 뭔가 되게 날카로운 사람이었었어서 상대가 아무 생각 없이 혹은 호의로 얘기한 거에도 날카롭게 받아친 경우가 좀 있었어요. 어렸을 때. 그리고 지나고 나서 후회해요. 그 사람이 그 말을 한 의도가 좋은 거였는데 내가 너무 날카롭게 얘기했다 후회를 해. 아마 그분도 후회를 하셨을 것 같아요. 여자친구 6살 연상 34 4년째 연애 중 평생 함께할 사람 이 사람뿐인 것 같아서 결혼하고 싶은데 여러 이유로 애기 생각 없음. 회사 사람들 친구 등 주변 사람들 애기 안 나올 거면 결혼 왜 하는지 이해 안 된다고 하는 말에 좀 긁히고 제 마음도 심란. 흑자님 결혼하시고 자녀 계획이 없으신 걸로 아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결혼할 때 애기 생각이 없었어요.
결혼 중간에 고민을 좀 했고 나을까 말까? 지금 다시 애기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결혼 전에는 님처럼 애기 생각이 없는데 결혼을 했잖아요. 저는 어떤 상징성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걸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 주변 사람들의 의견은 단 1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기 낳을 생각이 없었지만 아내랑 결혼식을 올리고 다음날 동사무소였나? 아무튼 가서 혼인신고를 하고 둘이서 인증사진 찍고 그때는 전 SNS도 안 할 때죠. 아내도 SNS를 안 했고 그래서 아무한테도 뭐 이렇게 보여주지도 않을 거지만 그냥 우리 둘이 결혼식하고 혼인신고하고 인증사진 찍고 혼인신고하는 그것도 이제 대충 가려가지고 사진 찍고 그게 우리 둘한테 의미가 있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혼인신고도 바로 했고 그 의미가 있으실 것 같으면 남들이 뭐라고 하든 아무 상관없죠.